네, 안녕하세요. 대성고 2학년 전임 강사 김한비 씨입니다. 여기 혜준이랑 경환이 그리고 혜준이 어머님이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30분 있다가는 원장님께서 또 입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대성고 2학년 앞으로 출제 경향도 얘기할 거고 그동안 학원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앞으로 또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어머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업 지도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본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대성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다 잘 알고 있지만 우선 단어 문제가 6문항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 단어 문제에서 3문항은 쉬운 문제가 나와서 그냥 거저주는 문제지만 나머지 3문항은 실제로 좀 까다로운 문제 한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번에 해당되지 않은 범위의 지문이 나와서 빈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까지도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일반적으로 한두 과 또는 한 과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앞부분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만 뒤에 이제 모의고사가 5개 들어가면 좀 적게 들어간 거죠. 우리 뭐 7개 들어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7년, 18년, 19년 모의고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년, 16년 모의고사가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3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 이 모의고사 파트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또는 어려운 문법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복하는가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일 그리고 본인 스스로 또 선생님이 도움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실러버스를 구성한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지도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렇게 지문 수업을 하게 되면 뒤에 이제 테스트를 볼 거고 그다음 숙제가 나갈 건데 이게 다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를 갖다 줘도 본인이 알아서 해독할 수 있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막 올려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해도를 높이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이랑 테스트랑 숙제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지문과 이런 것들 잘 배치를 좀 해서 수업을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문 같은 경우는 최소 2회독은 해야지 학생들이 어려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회독이 아닌 2회독 수업을 이 가장 많이 나오는 17, 18, 19 지문 같은 경우는 2회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교과서나 이제 15년, 16년도 비중이 적긴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꼭 보고 해서 학생들이 전체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나 숙제를 자꾸 하면서 이해를 자꾸 높여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교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수능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있지만 여기 있는 2명 학생들은 다 이제 상위권 그 다음에 100점까지 노려야 되는 학생들이라서 고난도 어법 지금 이제 대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시오 어법상 틀린 것 하나만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안 나오고 이번 같은 경우 어법상 틀린 것 고르는 거 2개씩 나왔습니다. 2개씩 고르는 게 5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전 지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문법 포인트가 다 확인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도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과제를 내고 있고 이 과제 순서도 실제로 이제 당연히 해석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가장 기본적인 변형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기출문제, 타학교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제 기출문제의 장점은 학교 선생님들이 살짝 본문을 변형했을 때 그걸 발견하면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암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변형된 것들을 또 창의적인 문제들을 또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학생들마다 본인이 약한 유형들이 또 있습니다. 글의 순서가 약하다든지 주제나 제목처럼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는 게 약하다든지 또는 어법이 약하다든지 해서 본인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 문제들을 추려서 학생들한테 과제로 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와 함께 테스트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테스트는 여기가 이제 테스트룸인데 학생들이 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또 선생님으로서는 늘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시험 잘 보고 있는지 와서 확인도 하고 또 아까 나온 숙제 부분도 제가 직접 늘 확인하면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했는지 검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답을 받고 검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순서가 다 있어서 당연히 해석을 아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 통과하고 그 다음에 숙제로 해석을 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법 문제를 풉니다. 그냥 고르기죠. 그래서 고르기 어법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변형된 어법 고르기를 풉니다. 그래서 어법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종합적인 변형 문제를 풀면서 전체적인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경원이나 그 다음에 혜준이가 선생님한테 쭉 보냈던 카톡을 그냥 캡처를 해 놓은 건데 늘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하지만 질문할 의도는 모르는 걸 물어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질문하는 의도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자꾸 질문하고 이런 학생들은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하는 말 자체가 해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좋은 습관이 생기면은 점점 영어에 대해서 재미도 생기고 그렇게 발전되는 모습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숙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 질문하게 되면 바로바로 알려주면서 질문과 대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자주 질문하게 되고 이런 학생들은 이제 숙제 같은 경우도 더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혜준이가 매우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도 저도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원에서 이주아학원은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스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요번에 점수를 좀 많이 내게 하려고 저 스스로도 경원이랑 그리고 혜준이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높여주고 싶은 마음에 모의내신을 우리가 3번을 풀었죠. 2주에 가까이 걸쳐서 3번을 풀고 선생님 스스로도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점점 더 분석을 하고 여러분도 자꾸 실제 모의고사처럼 실제 시험처럼 모의내신을 풀어봄으로써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모의내신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께 자주 접하게 하면서 감각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의내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신 분석 리포트라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는데 이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어떤 유형이 출제되고 있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타 다른 선생님들한테 또 지혜를 빌려서 방법을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회의를 통해서 내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경환이랑 그 다음에 혜준이가 좋은 결과가 있긴 하지만 더 좋은 결과가 또 기말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유의미한 좀 정보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나름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대선고 2학년 이 분석 자료를 이제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다 접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법 문제는 틀린 것 찾기가 2개씩 이렇게 나왔고 총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고 같은 경우는 출제표를 미리 나눠주죠.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유형을 어떻게 내겠다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졌는지까지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봐서 여기가 이렇게 약간 연한 색으로 색칠이 들어간 부분이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고 흰색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이죠. 근데 단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당 시험 범위에서만 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2문항이 해당 시험 범위가 아닌 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말 대비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대선고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지문을 공부시킨다는 것 자체가 수능에 훨씬 유리하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 해당되는 이런 단어들도 학습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틀린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어떤 말씀을 했냐면 표를 주고선 위사원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놔도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거죠.
변경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냈든지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내셨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출제 경향 확인했으면 단어 공부할 때도 일반적으로 다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치우침 현상이 있나, 예를 들어서 31번부터가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좀 지문이 많이 나오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골고루 잘 잡혀 있습니다. 30번을 기준했을 때 여기도 3문제, 여기 5문제 이 정도 나오고 있으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우침 없이 다 출제되어 있고, 다만 16년, 15년 같은 경우는 30번 이후에서 3문항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6년, 15년을 공부한다 싶으면은 뒷부분을 공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40번이나 이렇게 38번 이후 부분, 38, 40번 이런 건 좀 더 많이 나오는 지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단어 부분은 다른 해당되지 않는 지문들도 봐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평 같은 경우도 뭐 중간고사에 비해서 약간 달라진 점은 어법 문제가 이제 틀린 것을 2개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된 부분,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 어법 문제를 낼 때 본문을 변형해서 실제로 어법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 비교를 해보니까 본문을 변형하지 않고 그냥 어법 문제를 다 출제를 했습니다. 다만 빈칸 문제에서는 이제 본문을 살짝 단어 바꿔서 빈칸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늘 염두에 둘 것은 본문 그대로 암기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살짝 변형됐을 때 그것을 찾아내서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법 문제가 총 5개 나왔으면 틀린 것 고르시오가 2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총 10개가 됩니다. 그럼 그 10개가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다 해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의미한 정보를 주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봤는데 10개 유형을 만약 나눈다면 본동사와 준동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있겠죠. 동사가 주어 뒤에 나오면 이게 본동사고, 그 다음에 ing나 ed나 투부정사 쓰면 이제 준동사인데, 그 2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총 8문항이 나왔습니다. 8개의 밑줄이 그어졌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정답으로 나온 거는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문제도 5개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답은 빨간색 부분이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3개.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를 비교하는 거. 너무 단순하지만 so랑 such를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도 5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본동사, 준동사, 능수동 이런 부분들은 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부할 때 내가 여기가 막혔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생님한테 또 질문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징적으로 객관식 29번에 대해서 써놨는데, 객관식 29번은 우리가 모의내신에서도 이제 풀어봤고 변형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제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indifferent한 단어를 쓰지 않고 uninterested로 학교는 이제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의미가 바로 통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답을 이거 쉽게 골랐겠지만, 이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지를 자꾸 본문에서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위권이라고 해도 정말로 100점을 받는 상위권이랑 99점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본인이 못하는 부분, 약한 부분들을 자꾸 찾아내서 그것들을 보완하면 그런 학생들은 100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메꿔야 하지만 학교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이제 유의어 같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유의도 많이 해야 되고, 본문 암기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변형 문제 풀면서 사고의 틀을 자꾸 이제 바꿔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모의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3번을 풀었다 보니까 실제로 뭐 개수 정도는 한 8문항 정도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또 잘 해주고 있어서 이거 모의내신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계속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이고, 여러분들도 학교 기출에 대해서 지금처럼 분석을 정확하게 해놓고 이제 문제에 접근하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랑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지문에서 어디가 나올지 여러분도 이제 특히 감을 잡으면서 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고 2학년
영어 내신 전략 대비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학업 분위기가 되는 편이라 많이 걱정은 안 되는데 실제로 그래도 재수생도 아니고 강남 특구는 아니기 때문에 노는 애들이 발생을 할 거야. 노는 애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대성고의 특징상 예를 들면 숭실이나 충암에 비해서 내신이 좀 안 나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신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웬만한 학생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친구들한테 반가운 소식이 뭐예요? 정시가 확대됐다. 이제 이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신 다 포기하고 정시로 갈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부학군에서 대성에서 정시로 고3 때는 대학을 니네가 원하는 대로 가기에는 좀 힘들어. 정시가 늘었다는 거는 솔직히 강남권이나 약간 특목고 이제 이쪽 애들한테 유리한 거지 우리한테 유리하진 않은데 이유가 뭐냐면 혹시 어머니 혜준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4년짜리 입시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시죠? 경환이 혹시 재수도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혜준이는 어때? 엄마랑 달리 너는 한 재수도 생각하냐? 재수해야 된다고? 깜짝 발언하냐 지금? 대박 사건? 근데 사실 재수 안 하면은 지금 현역 때 우리가 대학을 갈 거면 종합과 교과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이렇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 외로운 싸움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더 외롭고 모두가 같이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혼자 가는 길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게 들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원서를 조만간 쓰게 될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여러분 이미 원서를 써서 다 이제 던지고 난 약간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학교는 이제 안정적 지원이 있고 전략적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정적 지원은 고3 때 대학을 간다 그러면 교과와 종합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교과와 종합. 그리고 논술과 정시도 생각을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 정시 인원이 늘었으니까 내신 안 나오는 애들이 나 정시 가야 되겠다. 내신 다 포기해야겠다. 대성은 그런 애들이 더 많을걸? 지금도 분위기가 약간 정시 쪽으로 기우는 애들이 있지? 내신 거 다 포기하고, 그치? 근데 한번 나중에 두고 봐봐. 그러니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 중에 정시로 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재수학원으로 보통 직행을 하다 뿐이죠. 그런데 덜어는 솔직히 대성이다 보니까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 너네들도 좀 그렇지 않냐? 어느 과목들은? 그러니까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점수가 좀 잘 나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논술이라든가 정시를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경환이나 아니면 혜준인지 아니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지 한번 뚜껑 열고 상담을 해야 되겠지. 선생님이랑 상담 일정 잡았지. 그치? 그거 같이 얘기를 나중에 할 건데 일단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2, 3등급이야 대성에서 아니면은 뭐 3, 4등급이야? 그러면은 똑같은 2, 3등급 똑같은 3, 4등급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수능보다 내신이 좀 더 잘 나오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비슷한지 아니면 내신은 너무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되게 잘 나오는 스타일인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신에서 항목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요게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체크를 하고 나서는 그래 내신이 더 잘 나온대 혹은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온대 이렇게 퉁칠 게 아니라 조목조목 다 기재를 하세요. 국영수는 도대체 몇 등급인데? 예를 들어 내신이 4등급이야. 근데 모의고사가 3등급이야. 그걸 잘 나온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냐? 모의고사 3등급으로 인서울은 일단 못 가니까 평균적으로 그치? 그래서 아무튼 등급을 이렇게 매기고 그중에 잘 나오는 2과목도 표기를 하고 그중에 가장 전략적인 과목이 하나 있다면 하나를 표기를 해서 내가 과연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프로 정시러가 될 만한 놈인지 아니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가 정시로 가려고 지금 약간 이렇게 방어책을 쓰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더 잘 나와요. 그런데 주요 과목은 조금 약간 그런데 주요 과목 중에 하나 그리고 약간 탐구 과목 중에 하나 정도가 평균적으로 2나 1 정도를 때려준다 그러면 논술 전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신이 만약에 그보다 나쁘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논술이 막빠지긴 하지만 여러분 때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략 과목을 다 체크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정시러다
아니면 기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여러분 동기들 중에 대성고등학교 지금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 이런 걸 체크하는 애가 과연 있을까?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자기 내신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지워지지 않는 그 내신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럼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건 정시 40%라고 하니까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되면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이제 A려고 이제 여학생이랑 상담을 좀 했는데 얘가 이제 내신 너무 안 나와.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이 나온대요. 계속. 그래서 갖고 와봐라고 얘기했어요.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너는 내신 4로 너 못 간다. 학종도 안 되고 솔직히 학생부 교과는 택도 없고 그러면 너 논술로 가자. 논술학원 세팅해가지고 수학 1 나온다고 했으니까 영어도 너 원래 중학교 때부터 다녔잖아 지금. 마음만 먹으면 2를 왜 못 찍냐? 그러면 투합 3이면 아주 너끈하게 최저를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논술 봐서 논술 전형으로 생각을 해보자. 논술학원 알아보자. 이런 상담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내신 망했어요. 서류가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시간만 아까워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 대성에서 내가 내신이 몇 등급인지를 한번 카운팅을 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전략으로 무슨 전형인지. 여기 지금 정시랑 사실은 논술도 뺐죠.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춰서 우선순위가 뭐가 될지가 좀 정해질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아이들 그 생기부를 다 면밀하게 이제 경환이 거는 사실은 지금 상담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만약에 대성에서 최상위권은 여러분하고 동기에서 최상위권은 사실은 1.4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걔는 무조건 종합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대성을 간 거고 그 밑에 학생들은 일단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혜준이도 그렇고 경환이도 그렇고 교과 전형에 관심을 가져라. 왜냐? 내신이 조금 여러분 생각에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교과는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대성고등학교나 뭐 이렇게 선정 과정 같은 이런 특징상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우리 경환이 거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걸로 상담할 거야. 너 걸로. 근데 명지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 학생이죠. 여러분하고 동기들이에요. 이 친구랑 이제 올해 초에 상담을 했었는데 코로나 직전에 상담을 했어요. 얘네는. 그래서 2.3등급이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수능 최저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오라 그랬더니 3, 4, 2를 찍었더라고요. 그럼 얘는 최저를 못 맞추겠죠? 왜냐면은 고3이 되면은 이제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와 버리고 그리고 얘가 지금 고1 때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고1 때 거는 또 쉽잖아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에서 전체 내신이 명지에서 2.3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반에서 한 2, 3등 한다 소리예요. 진짜 잘하는 거잖아. 반에서 2, 3등 하는 거는. 근데 모의고사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얘는 최저를 못 맞추잖아요. 그럼 학생부 교과로 가게 될 때 1순위가 명지대, 2순위가 경기대 정도 수준밖에 못 갑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명지대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대성고에 같은 학년이에요. 이 실제 상담을 했던 친구고 이 친구는 내신이 2.44등급입니다. 대성에서 2.44등급이면 잘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경환아, 대성에서 2.44등급이면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는 거야? 5등, 4등? 4등, 5등?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2.44등급이면은? 그러면은 대성에서 완전 상위권이잖아요. 반에서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명지에서 사실 상위권에 속하는데 얘는 최저를 못 맞추는 애고 대성에 얘는 지금 모의고사 뚜껑 열어봤더니 국어는 1등급 나오고 수학에 또 1 나왔어. 영어는 또 2등급 나와요. 이러면은 얘는 너끈하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보면 대충 각이 나오죠. 아, 예비고일 때부터 엄마가 국어학원 보냈구나. 국어를 뭐 인강을 보내든 간에 인강을 뭐 보게 했든 간에 나름대로 얘를 준비를 시켰다 지금 이 엄마가. 그리고 수학이 지금 넘사벽 2일이 나오잖아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얘는 이미 어느 정도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당연히. 아, 얘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내신의 등급은 비스무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두 학생은 같은 학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공부량도 다르고 공부력도 다르죠.
아까 명지고에서 2.3 나온 애는 지금 교과로 1순위로 던질 수 있는 게 명지대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우리 혜준이가 가고 싶어하는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인데 1순위는 숭실대, 2순위는 동국대, 3순위는 국민대까지 합격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교과 전형은 기계가 뽑죠. 점수를 넣기만 하면은 알아서 얘가 합불인지 여부를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 내신은 이미 나와 있는 점수를 집어넣는 거고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는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고 이미 고1 때부터 고2, 고3 때까지 369, 11, 369, 11, 369까지 시험 다 보고 이거 원서 쓰는 건데 36까지 시험 다 보고 치는 건데 무슨 컨디션이 어디 있어요. 그냥 평타로다가 최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계산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될 때에는 이건 거의 합격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입결에 대한 내신의 등급 컷이라든가 최저 기준은 자로 잰 듯이 계산기에 때려져 넣어 있으니까 말이죠. 종합은 어떤가요? 종합은 사실은 이렇게 계산기로 때려서 맞출 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는 이게 공정하냐?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 28일 날 공정성 강화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종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재가 미기재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종합 전형에서는 국민대 그리고 숭실대, 동국대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컨설팅을 했고 이 친구한테 이렇게 자아 비판하라고 이걸 상담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해준 거죠. 1학년 마치고 나서 상담을 했으니까. 그러면 영어 내신은 너가 1을 좀 찍어라. 지금 영어 내신이 뭐 2.1, 2.1, 1.9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빵으로 1을 좀 찍고 영어 이거 좀 1로 만들면 안 되겠니? 그러면 너는 영어 이 전체적인 내신이 2.44가 아니라 2.16이 되는데 대성에서 내신이 2.16이고 최저를 너끈하게 맞출 수 있다면 일단은 숭실대 컴공과 정도는 이제 합격선으로 교과는 무조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종합으로는 건국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학생은 내신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수준의 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예요? 최저잖아요. 그리고 종합으로 가려면 이제 서류를 봐야 되는데 최저는 여기 계신 학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인지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여러분은 어때요? 중간고사 올인하지 않나? 그렇지 않나? 기말고사 볼 때는 기말에 또 올인하지 않나? 제가 지금 내신 대비를 하는 강사잖아요. 일종의 원장이기도 하지만 강사잖아요. 전 내신 대비 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고 내신 대비 때는 그냥 실전에 선 선수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내신하고 그 학교 애들만 생각나지 솔직히 학원 전체를 이렇게 보기도 좀 안 되게 되고 집안 상황도 지금 살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실전에 딱 서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 1년 내내 학사 일정을 보시면 중간 끝나면 기말하고 기말 끝나면 여름방학 겁나 짧고 이번에 또 코로나라서 더 짧았지 않냐? 그리고 2학기 되면 또 중간고사 대비하고 끝나자마자 또 기말 대비하는데 최저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선수는 막 뛰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된대? 오늘 기온이 어떻게 돼? 이런 걸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최저에 대한 세팅은 학부모님의 몫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확실하게 듭니다.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사실 책임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똑같이 선정에서 그리고 대성에서 내신이 2.4등급 정도가 나오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근데 그 친구와 그 친구 어머님께서 최저에 대한 인지가 있었어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 그 과목이 2과목인데 우리 애한테 유불리로다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이 이거랑 이거 무조건 2등급 이상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셔서 방학 때도 그 과목 위주로 세팅을 해서 특강을 듣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2개 과목의 합이 4를 요구하고 있는 숙대 정도 수준의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2개 과목의 합이 5, 그러니까 영어에서 만약에 2를 찍어요. 그런데 탐구에서 3을 찍어요. 그러면은 2개의 합이 5잖아요. 이러고 내신이 2.4면은 얘 합격각이라 이거예요. 어차피 최초합 안 해도 돼요. 추합으로 붙으면 되잖아요. 추가 합격으로. 남들 이제 어차피 중복 합격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대 합격이 될 수 있고 투합 6이면은 단국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내신 끌어올리느라고 여력이 다해가지고 모의고사 공부를 등한시한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색하고 공부하면은 등급을 딸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찍냐면은 3-3을 찍어요. 3-3. 3-3을 찍고 3-4를 찍고 막 이렇게 되고 탐구는 또 약간 등한시하잖아. 모의고사를 볼 때. 이러다 보면은 최저를 못 맞추죠. 그리고 모의고사 위주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명지대나 광운대를 보내야 돼요. 내신을 2.4까지 끌어올리느라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너무 좀 안쓰럽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학 때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성적표를 이미 내신 분은 저랑 이제 상담 일정이 잡혀 있으시고, 성적표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뭐 앉아갖고 커피 마시는 타임이지 그게 무슨 상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무조건 2학년 때까지의 전체 내신을 가지고 오세요. 성적표를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볼 때 정색하고 봐야죠. 정색하고 봐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평을 학교에서 봤죠. 구평 봤을 때 애들이 분위기가 어땠어? 선정은 어땠어, 분위기가? 애들 열심히 보디? 다 자버려. 막 수학 풀 때 다 DB 자버리고, 그치? 영어를 볼 때는 또 점심 먹고 나서 졸리기 때문에 또 자요. 그리고 탐구는 공부를 안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 또 자요. 그러고 나서 5, 6등급 받아서 야, 이게 뭐냐? 엄마가 이러고, 엄마 그냥 다 우리 열심히 안 봐서 그래.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정색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것도 문제고요. 집에서도 모의고사라 그러면은 그 전날부터 분위기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 1교시 국어인데 8시에 시작을 하잖아, 보통.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뭘 먹어야지 뇌가 풀가동을 할 수 있잖아요. 8시 정도에. 2시간 정도는 이게 돼야지. 그래서 강남에 1타 국어 강사는 조교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 고3들 대상으로? 아침 6시 알람 하는 거야, 다. 일어나. 8시면 국어 시험 봐야 되니까 실전 연습을 한 달 내내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좀 먹고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뇌로 이제 피가 올라가서 이게 풀가동이 돼서 국어에서 졸지 않고 제대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집에서도 학생들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11월 모평은 완전히 개정색하고 보고 와라.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너네분들은 이제 고3이 되니까 무쏘의 풀처럼 제대로 보고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자고 있는 애들이 가는 그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정색하고 본다는 거는요. 시험 끝나고 선전고에서 여기 이주화까지 올 때, 대선고에서 버스 타고 올 때 다리가 후들거려야 정상이에요. 시험을 제대로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성적표 갖고 오시고 기말고사까지 성적 다 내주시면은 아까 수시지원 상담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종합은 못해요. 생기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교과로다가 최저로 뭘 맞춰서 국민대 이상 갈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최저 못 맞춥니다 어머니, 지금 진단이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최저 뭘로 맞추실 거예요? 탐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상담들을 하시게 되겠죠. 자, 전략 있는 학부모 학생은요, 전략을 짜요. 정시가 확대되니까 흔들리는 애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강남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가 확대된 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4년짜리 계획, 5년짜리를 계획을 세우는 목동이나 대치동 학생이나 엄마들의 계획이에요. 그쪽 정서는 어떠냐면, 선생님, 제가 애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애가 고1인데. 저희 애는 사실은 저희 집안이 좀 그래요. 아빠도 그렇고 건대 이하는 절대 보낼 생각이 아예 없어요. 재수라도 시켜서 무조건 건대 이상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지금 4년짜리 계획이 있습니다. 의치한 일을 생각하면 5년짜리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서부학군에서 만난 수없이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집안엔 재수가 없다. 선생님, 저 고3 때 얘 무조건 보낼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서의 차이예요. 그래서 건대까지 가면 좋지. 하지만 못 가더라도 인서울이면 나는 올해 그냥 무조건 끝날란다. 나중에 지가 반수를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나중 얘기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강남권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무조건 정시를 지원을 할 거고, 두 번째, 정시랑 가장 닮아 있는
교집합 부분이 많은 전형이 뭐예요? 종합이에요? 교과예요? 교과죠. 이유가 뭐죠? 최저가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보니까. 종합은 스카이 갈 거 아니면 모의고사 뭐 수능 최저 안 맞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강남의 휘문고라든가 목동에 무슨 강서구를 보내는데 학종을 하겠다고 서류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재수를 시키진 않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교과를 시키고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시키는 약간 이런 전략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이제 최저에 대한 인지가 이미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고 걔네들하고 우리가 맞짱을 뜰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국수, 영, 사, 탐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2과목의 합을 5, 요 정도 맞출 수 있는 유리한 과목들을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종합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이 다 우수한 학생이에요.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종합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종합을. 그래서 종합을 쓴다는 얘기는 일단 내신이 기본적으로 2.4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대부분 여기 학생들이 다 들어가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 만약에 2.8이다 그러면은 이제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은 국민대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위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어디에 속하시는지를 보시면서 지원 가능한 내신 점수 한번 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기부를 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서 이 생기부가 과연 쓸만한 생기부냐,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저희가 분석해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 우리 학부모님들은 혜준이 어머님께서는 혜준이 생기부밖에 보실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남의 집에 생기부 좀 봐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스카이캐슬의 그 드라마 속에서도 서울대 의대를 간 집 생기부 좀 제발 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막 사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친한 엄마한테만 너한테만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주는데 학부모님들과 학생은 자기 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아무리 절친이라도 생기부를 고려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주아 어학원에서는 이제 뭐 대선 것도 있고 선정 것도 있고 선정 과중 것도 있고 예일여고 것도 있고 그래서 의대가 내 것도 있고 떨어진 애 것도 있고 지금 수십 장 뭐 100여 장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누적한 걸 보면은 저희 드라이브에 이미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실적을 낸 아이들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유불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1, 2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만의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묻지마 전형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숫자로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놀라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적 추이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항목으로다가 이 생기부를 진단을 해요. 성적 추이는 뭔지 아시죠? 1학년보다 2학년, 1학기보다 2학기 내신이 올랐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올랐으면 성적 추이가 가산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특히 본인이 전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목과 관련된 과목의 내신의 상향.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런데 이제 화학 내신을 봤더니 등급이 안 나와. 그럼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그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체활동은 각 학교마다 진행하고 있는 자동봉진을 얘기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얘기하는데 자동봉진은 예를 들어서 학교는 동일한 학교 일정과 행사를 진행을 하지만 학생은 자기만의 색깔을 거기서 뿜뿜뿜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성고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생기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성고 다니는 2020학년도에 권경환이만의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나만이 느끼고 배운 점. 내가 우리 학교에 활동을 함으로써 생긴 내가 새롭게 깨달은 점, 방향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2020년도여야 되고 권경환이라는 학생의 색깔이 제대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고 그냥 김대성군, 이대성군 뭐 이래버리면 사실은 그 생기부가 경쟁력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없는 거죠. 그냥 나열식으로다가 무슨 활동에 참가한, 무슨 뭐 연구 발표에 뭐 참여함, 학교에 무슨 체육대회에 참여함, 뭐 이딴 거만 써있고 그거 뭐하러 써요?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자, 그리고 교과세 특은 제일 중요하죠. 생기부의 꽃입니다. 교과세 특은 한 과목당 몇 자를 쓸 수 있나요? 한 과목당 500자. 한 과목당 500자. 한 학기에 250자. 그치?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500자. 국어 선생님도 500자. 모든 과목 선생님이 500자씩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1학년이 지났으니까 1학년 때 생기부는 다 500자씩 들어가 있을 거고 2학년 때 생기부는 아직 미기재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건데 그거 1학기 때 조금 건드렸어? 보경아 그거 건드렸냐? 학교에서 조금 썼니? 과목마다 쓴 것도 있지. 250자를 1학기 때쯤 쓴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언제가 제일 이제 이 시즌이 되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가 엄청나게 이걸 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할 사람 보고서 내 막 미친 듯이 폭탄적으로 막 밀어닥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전고 같은 경우는 그걸 참여하는 애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 그래서 그치. 그래서 기회야. 근데 애들한테 좀 요금 왜 이렇게 나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어차피 대학은 소수가 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거는 누구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거야.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발표할 사람 그러면 미리 발표 준비해갖고 발표해야 되고 보고서 내도 되냐고 미리 물어봐서 보고서 내는 거고 그래서 정말 어필할 과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필을 해서 나만의 교과서 혜택이 거기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1학년 생기부보다 2학년 생기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전공 적합성이 제대로 색깔이 나줘야 됩니다. 본인의 색깔에 맞게끔. 자,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가장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상 경력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리고 독서활동, 종합의견, 그리고 학교의 경쟁력인데 학교의 경쟁력은 여러분이 고칠 수는 없어요. 네가 그 학교 다니고 있는 것뿐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고등학교가 5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민사고 뭐 이런 데가 이제 5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성고나 예일여고가 3.5예요. 그럼 선전고는 한 3.3 정도 된다고 봐야 돼. 3.3이나 3.2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다 알잖아.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선전고등학교 2등급이랑 대성고등학교 2등급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표준 편차도 다르고 평균 점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학교 평점이라는 게 니네가 왔었을 때는 사실 있어. 그래서 고교 서열화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내지는 공정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그걸 여러분이 뭘 얘기를 해요. 표준 편차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생기부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단을 해봤더니 노답이다. 그럼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학종으로. 그래서 교과에다가 올인하는 것도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거저거 하지 말고. 근데 해볼 만하다. 그러면 3학년 1학기가 또 대박이잖아. 3학년 1학기 때는 생기부를 신경을 쓰는 애들이 더 극소수가 돼요. 포기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근데 그거 내신도 똑같아요. 내신도 대성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 내년에 3학년 1학기가 되잖아요. 내신을 안 보고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는 애들, 깔아주는 애들이 더 많이 생길 거야. 50% 정도가 그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의 학년은 정시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그 카더라 통신 실제로 맞지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그 전형 때문에 애들이 포기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럼 걔네가 정시 준비를 또 되게 빡세게 하냐면 별로 안 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공부만 안 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점수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3학년 1학기에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는 생기부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제가 입시를 치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까지 구력이 애들이 없어. 왜 그런지도 이해가 가. 옆에 애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분위기상 약간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간담회 오면은 약간 욱해서 약간 뜨거워지는 게 있는데 이날을 빼고 나머지 363일이나 4일은 사실은 약간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고 학교 분위기가 내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위기를 안 탈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는 하는데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3학년 1학기까지가 뭐 제대로 현역에서 대입을 쓸 거면은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만 들어가잖아요. 생기부도 그때까지만 들어가고. 왜냐면 그때 마무리해서 서류를 내야 되니까. 근데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냐?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후회 없을 정도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3학년 1학기까지 원서를 썼는데 와 진짜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만 떨어졌다고 치자. 학종으로 쓰고 학교로 써오고 막 했는데 그럼 재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재수할 땐 3학년 2학기 내신이 들어가잖아. 상상을 해봐. 지금도 내신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고
3학년 1학기 때는 좀 더 많아질 거고 3학년 2학기 때는 니네들도 포기할걸? 어차피 나 고3 때 졸업해서 대학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게 돼 있어. 다 그냥 똥볼 차는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발가락으로 시험 보고 그래서 진짜로 안 그러던 애가 8이 나오고 7이 나오고 막 이래요. 진짜로. 그런 분위기가 무조건 될 거고 학교 현장은 어떠냐면은 정상적인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 특히 선정. 난리 난다. 난리 나. 지금 과중반 3반이 있잖아. 그 나머지 일반반이잖아. 그쵸? 이과반이 한 반씩 있단 말이야. 지금 고3 기준으로. 문과가 나머지 반들 4반, 5반이고. 그 이과는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이기도 해. 근데 나머지 반들은 지금도 공부 현장에서 분위기가 안 잡혀 있잖아. 3학년 2학기가 되면 이건 실업계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서 이거는 뭐 유튜브 찍고 막 뒤에서 막 라면 딱 먹고 앉았고 선생님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 해요. 근데 그거는 선정만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대성의 일부랑 예일 빼고는요. 다 그런 분위기예요. 서부학과는. 명지도 그렇고 동명도 그렇고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 해에 실적 나는 애들은 여기 각 반에 1명 정도씩 앉아 있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애들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유튜브 보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도 포기하는데 얘는 최저 맞추려고 앉아 있어. 와,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요즘은 뭐냐. 3학년 2학기 때 니네가 벼락치기라도 하잖아. 그러면은 되게 어이가 없게 그냥 되게 얼척없게 갑자기 2등급이 막 올라버려. 그럼 성적 추이가 어때? 올라가지. 그치? 근데 선생님 저 생기부가 별로인데 그래? 그럼 교과 전형으로 재수할 수도 있잖아. 최저를 못 맞췄던 걸 재수 때 맞춰가지고. 이해가 가냐?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길어야 돼. 그래서 나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3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무조건 갈 거야. 엄마 난 전문 내려도 갈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때 되면 그렇게 안 돼. 그래서 학부모님도 호흡을 길게 가지셔야 되고 20살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니?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내 인생 최초로다가 맞짱 뜨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호흡을 잡아버리면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좀 뒷수까지 보셔야 되고요. 학종도 역시나 3학년 1학기까지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서류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약대가 사실은 조금 그 인원이 많이 늘었죠. 이 중에 약대를 생각하시는 학생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약대 얘기는 뭐 깊게는 얘기 안 할 거고 종합 전형으로도 뽑고 교과 전형으로도 뽑는데 서울 시내 소재 대학의 약대는 종합 전형으로 주로 많이 뽑고요. 지방권은 교과 전형이 주로 많이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약대를 안 가더라도 약대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공대를 갈 학생들한테 약간 유리한 부분으로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원래 공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이제 약대를 지원하는 바람에 뭐 화학공학과라든가 생명공학과라든가 이쪽에서 약간의 경쟁률과 등급 컷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상위권 속하는 학생들, 특히 선정고등학교 잘 들으시고요. 뭐 우리 지금 경환이도 그렇고 혜준이도 마찬가지인데 그 고교 추천 전형의 정원이 늘었어요. 언제부터 늘었냐면 니네 때부터 늘어. 어느 정도 늘었냐? 1686명이야. 1686명. 이거는 일반 전형이 아니에요. 수시원서 6장을 쓸 건데 그중에 6장을 다 일반 전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고 6장 중에 2장 정도나 3장 정도는 추천 전형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 추천서를 받아야 추천서를 쓸 거 아니야. 추천 전형으로. 누가 추천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고3 되잖아.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올해 선수들 어때? 본선 진출할 때 선수들 어때? 문과에는 누구야? 올해는 서울대 쓸애 있나? 그러면 이제 선정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있겠죠. 문과, 이과에 각각 있을 거고 서울대는 각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2장의 추천서를 내려줍니다. 그렇죠? 서강대는 10장을 줘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한테 10장을 투척을 해요. 국민대도 줘요. 이렇게 이제 각 대학들이 기준이 있어요. 10장 줄게, 11% 안에 들면은 다 줄게 이렇게 주는데 이 정원이 늘었다고요. 이게 언제 늘었냐면 작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를 하게 될 때 늘었어요. 그때. 그래서 정시만 는 게 아니라 고교 추천 전형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한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얘기하면 10%씩 다 늘려.
10% 맞춰. 그렇게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신이 한 2.4 안에 든다. 그럼 추천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추천 전형은 스카이 빼고는, 그리고 일부 학교 빼고는 다 뭐냐면 교과 전형이야. 내신이 되고 최저를 맞추면 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쟁률이 일반 전형처럼 10대 1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5대 1, 6대 1 요 정도 된단 말이지. 그리고 정원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예요. 서울시립대는 추천서를 선정고한테 4장이 내려올 거래요. 대선고한테도 4장이 내려올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런데 전형 방법은 여기 100%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신만 본다 이 소리예요. 서류 같은 거, 면접 같은 거 안 보고 내신으로 100% 볼 건데 3합 7이래요. 서울시립대는 원래 빡세요. 최저가. 3합 7이면 3개 과목이 7 때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국어가 2, 영어가 2면은 4잖아? 그럼 탐구에서 3 하면은 붙는 거네? 이거 빡센 거야. 2개 이렇게 해서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인원이 제한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전교 꼴찌가 이 추천서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최저 요건이 되는 애들은 일단 성균관대를 무조건 하나씩 끼고 가겠네요. 왜냐면 전교 10등도 전교 15등도 최저를 맞춘다 그랬을 때 경쟁률이 내가 내신이 좀 괜찮다 싶으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탐구 2개를 선택하래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물화생지랑 투과목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탐구는 무조건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2개의 합이 5. 그리고 영어를 선택할 경우에는 여기 3까지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대학들이 내신만 보는지 아니면 서류와 면접을 보는지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고, 그리고 최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가 있는데 최저를 보는 학교가 거의 대다수겠죠. 최저를 안 보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광운대라든가 뭐 덕성여대라든가 뭐 지금 명지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요. 이제 연대가 미적용이에요. 지금 5%까지 쓸 수 있는데 면접 들어가고 연대가 최저를 안 본다는 거야.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원서비 지금 받으려고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다 쓸 거 아니야 이러면 애들이. 일단 쓰고 보자 뭐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최저 없으니까. 그러면 뭐 다 받아주겠냐? 내신 일단 엄청 중요하고, 재심은 면접을 보니까 재심은 면접은 아무나 보는 건 아니잖아. 그게 좀 강해야지 보는 거잖아. 성향상.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쭉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이 된다면 우리한테 추천서 전형이라는 게 있구나.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내신이 타 학교에 비해서 유리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좀 덜 빡센 학교? 우리 선정이 거기 속하잖아?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추천서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추천서가 지금은 이제 한 학교에 한 60장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부터는 102장이나 136장 정도 내려온다는 거, 학교 정원에 따라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36장을 전교 1등부터 136명까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한 명이 여러 장을 쓰겠죠. 한 명이 여러 장을 쓸 확률이 높죠. 중복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내년에 성진아, 선수들 본선 진출한 애들 어떻게 돼? 쭉 한번 세워봐. 이번에 얘가 이렇고요, 제가 이렇고요. 선생님들이 막 추천을 하는데 걔 조건이 돼? 그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내신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얘는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가 영 안 나오더라고요. 혜준아 자냐? 졸려? 오늘 피곤했어? 모의고사 영 안 나오더라고요 하면은 걔는 미적용된 거기다 추천서 줘야 돼. 그치? 근데 모의고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번 선수는 얘는 2장 갑니다. 3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아주 잘 나와요. 그럼 성진이한테 3장이 갈 수도 있는 거지. 보경이한테도 3장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일반 전형을 뭐하러 쓰냐? 추천 전형을 써야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우리 학교가 몇 개까지 한 학생한테 추천서를 쓰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학교마다 내규가 정해지겠죠. 안 그랬다가는 머리 잡고 싸울 판이에요. 엄마들이 당연히 가만히 안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미 각 고등학교에서 내규를 정해서 강남권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이렇다. 왜? 여러분 때부터니까. 이제 머지 않았거든. 그리고 한 학생이 여러 개를 붙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추합이 있겠네요. 와, 대박이에요. 이거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예비고일들도 이제 학교 선택할 때는 얘가 지금 학종이 너 노답이다.
그러면은 이제 동생들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신 잘 따가지고 우리 애가 최상위권 아니면 요 추천 전형으로다가 최저 딱 2개만 맞고 내신만 빡 하고 서류고 뭐고 간에 하지 말고 그냥 복잡해 죽겠으니까 애가 또 그런 성적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요 전형을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내신 잘 딸 수 있는 데를 가는 것도 전략 중에 아주 똑똑한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 안에 계시다고요. 그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만 맞춘다면 완전 안정권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최저를 어떻게 맞출 거냐? 자, 먼저 작년도 수능의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한 학생들은 국수형 이제 수능을 봤죠. 2020학년도 수능을 봤을 때 1등급이 국어가 4.82%가 나왔어요. 정원이. 4%까지가 1등급인데? 그치? 왜 동점자 때문에 4.82%의 구성원이 1등급을 받았던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2등급, 3등급까지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영어는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90점만 넘는다면 누구라도 그게 뭐 10%라도 15%라도 너가 90점만 넘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1등급이야.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정해놨는데 실제로 90점을 넘는 애들은 7.43%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80점을 넘는 2등급들은 16.25%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요 과목인데 국어랑 수학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2등급을 받으려면 7.3%, 7.7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시로 갈 거라면 영어는 사실은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중요 과목이 아닐 수 있어요. 절대평가라서. 근데 우리가 정시로 갈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고 어저께도 이제 학부모님 오셔서 간담회 진행을 했는데 영어는 사실 대입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정시 가시게요? 오빠를 해보니까 그렇대. 어머니 그건 정시 얘기시잖아요. 우리 애는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국수형 중에 유리한 과목에서 영어가 배제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어차피 저렇게 보면 정원 중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등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일단 영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어를 너무 애가 못한다. 특이하게 참 영어를 못한다 우리 애가. 근데 수학을 이상하게 모의고사 보면 막 1이 나와. 그럼 1로 그걸 찍는 게 맞죠. 영어학원이라고 영어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쌩깔 수 없는 과목이 바로 탐구인데 탐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이 인원수를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원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겠죠. 투 과목보다는. 투 과목을 왜 선택해? 투 과목이 지정인 학교가 있으면 선택을 하지 굳이 투 과목을 쓰면 오타쿠처럼 잘 점수도 안 나올 건데 보세요. 투 과목에 1등급 받는 애가 몇 명인지. 화투는 전국에 123명만 1등급 받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이걸 왜 선택해요? 이걸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있지 않으면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원 과목에서 지구과학 원, 생원, 화원, 물원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 그래서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은 과목들은 보시는 두 과목이고 문과 같은 경우는 생윤과 사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한테 유리한 과목들 선택하는 거고 특히 이제 내신하고 겹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할 일이 있냐? 그런 건 좀 너무 피곤하니까 가능하면 겹치는 과목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 전력 질주하는 거야.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아니야. 무식한 거야. 3학년 2학기 때 내신 버리는 거 겁나 무식한 거야. 진짜 무식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 진짜로. 그리고 엄마들도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3학년 2학기까지 포기한다 그러면 진짜 귀싸대기라도 때려서 야, 엄마가 울면서 무릎 꿇고 진짜 사정하자. 네가 나중에 나한테 무릎 꿇고 고맙다고 절할 건데 2학기 때까지 진짜로 최선을 다해야 돼. 어디서 무식한 얘기야. 2학기 때 내신을 버리다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3학년 1학기까지 전력 질주해서 내신 끝까지 끌어올리세요. 기회가 옵니다. 3학년 1학기가 40%를 보는 대학이 있어요. 2학년 전체가 40인데 3학년 1학기에 원샷으로다가 40%를 보는 학교가 있다고요. 성적 추이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다 아는데 모른 척한다? 어차피 자기 내신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번 방학 때 뭐 하셔야 돼요? 최저 과목을 아직 선택 못했어요. 그런 것도 이상한 거야. 그치? 최저 과목 반드시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과목을 최하 2등급으로 만드셔야 돼요. 두 가지를. 그치? 안정권으로 넘어가야 돼. 한번 생각해봐. 겨울방학밖에 없지 않냐? 끝나고 나면 또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해야 되지. 그치? 중간 끝나면 또 기말고사 봐야 되지? 기말 끝나면 원서 써야 돼. 원서 쓰고 나서 2학기 나름대로 공부해야 돼.
2학기 공부 겁내지만 수능 공부 최저 맞추면서 2학기 내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밖에 없는 거야. 최저를 안정권으로 놓는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성적표로 봐야지. 내년 3월에 내가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 영어가 2나 1이 딱 나오고 탐구도 안정권으로 인강 쌈박하게 들었더니 2등급 안짝으로 들어온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래야 전략이 세우니까 3학년 1학기 때 엄마 나 괜찮을 것 같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이런 얘기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정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과는 뭐 등급컷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2합 4라든가 뭐 3합 6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성적표는 지금 약간 가라예요. 왜냐? 재수생이 안 들어와 있잖아. 그치?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가 또 중요한데 우리 학교 내신 스타일이 모의고사랑 굉장히 닮은 꼴로 수능형으로 내느냐 그게 아니면 내신 공부하는 것과 수능 공부하는 것이 약간 별개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착각하시는 게 대성고를 보내면 학교에서 최저를 알아서 맞춰주는 공부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최저는 어차피 따로 맞춰야 돼요. 학원에서. 그래서 예비고일 때부터 수능 공부를 자꾸 시키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격차가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분위기는 진짜 약간 너무 하위권들은 이제 거의 뭐 넘사벽 하위권이 돼버리고 있고 최상위권은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졌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우리 영어를 시험을 국수형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교 1학년 간 애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1등급은 7.43%고 2등급은 16.25% 아이들이 이제 1, 2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지금 현재 고3 있잖아. 니네보다 한 살 많은 선배들. 걔네들이 6평을 봤다? 6평을 봤더니 애들이 6평이 또 쉽기도 했어요. 1등급은 8.73으로 좀 올랐네. 상위권은 더 많아졌네. 근데 웃기게도 2등급이 왜 이렇게 적어진 거야? 12.12%밖에 없었어. 그런데 9평을 봤어요, 최근에. 9평이 어려웠어요. 9평이 일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1등급이 5.75%로 확 줄어버렸어요. 코로나가 길어진 여파가 있죠. 학교도 안 가고 애들이 인강으로 줌 수업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2등급은 11.96%로 또 줄게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능이 기대가 돼요. 몇 퍼센트가 될지 영어가.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과연 올해 지금 얼마 전이잖아요. 9월이면 지금 10월 말이니까 이거 9월 모평 볼 때 전국적으로 1등급이 영어가 5.75%밖에 안 나왔다는데 대성고에서 영어 1등급 몇 명이나 나왔을까? 선정에서 몇 명 나왔을까? 선정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3에서 영어 1등급 나온 애가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될까? 10명 안 될 것 같은데. 1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등급은요? 2등급이라고 뭐 많겠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재수생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적표에. 그래서 이게 간과할 게 아니에요. 여차하면 그냥 69점 뭐 이렇게 때려갖고 4등급 나와버리면 골 때려지는 거예요. 3등급 나와도 웃기는 거고 지금. 2로 올린다는 거, 80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해요. 안정권으로.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예일여고 1, 2학년 간담회를 했는데 참석하신 학부모님 중에 작년에 대성고를 졸업한 우리 첫째 자녀가 우리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둘째가 이제 예일 다니니까 간담회 오셨는데 그 친구 되게 우수한 학생이었고 제가 너무너무 우리 학원이 전체가 다 아끼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학생이었는데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재수를 해요. 지금 강남 대성에서 재수를 하고 영어는 작년에도 1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 대성에서 재수를 하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또 다른 세상이잖아. 강대는 들어갈 때부터 성적표 보는 거 알지? 2등급 2개 아니면 안 받아줘. 수능 성적표에서 2등급 2개짜리가 안 뜨잖아. 그러면 아예 학원을 못 들어가. 학원 자체 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그에 즈음하는 시험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만점이 막 몇 명이 나온다는 거야. 강대에서는. 올 만점.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순위가 거의 좌지우지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어머님 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주아 어학원에서 이제 고3을 치렀어요. 그 친구는 고3 끝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고3 선생님 누구세요? 그래서 예, 김윤수 선생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너무 쪽지까지 그 EBS 연계를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유 왜 안 돼요 어머니 우리 좀 오군한테 주지 우리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거를 저도 얘기할 테니까 같이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도 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1등급 작년에 받았고요.
올해도 지금도 1등급 나와요. 구평도. 그래도 자료를 달래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시험 또 얼마나 많이 봤겠냐. 우리보다 훨씬 많이 본 거 아니야? 고3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가자 이거죠. 한 문제로 삑살이 나오면 곤란하다. 정시니까 또 더군다나.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다. 고3 정리 좀 해볼까요? 수시지원 카드 대학교로 분석해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면 성적표 다시 가져와야 돼, 경환아. 다시 가져와야 되고, 모의고사 11월 모평 성적표 해주나? 가져오고 올 거 안 갖고 올 거야? 진짜지? 못 봐도 잘 봐도 무조건 갖고 와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 보긴 봐야 돼. 그날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모의고사 성적표랑 기말고사까지의 성적표 2개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어떤 상담이 가능할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 일단 그 상담이 가능해요. 그런데 생기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2학년 거 토탈까지는 그건 2월에 나올 거잖아. 그러면 고3 올라가서 3월에 순차적으로 2대1 상담을 합니다. 종합으로 가능한지 여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진행이 되겠죠. 3학년 1학기는 완전 전략이고요. 저는 이제 이주아 어학원이 옷을 굉장히 바꿔 입으면서 지금까지 영어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탭스 전문 학원이었다. 한때에는. 그래서 탭스 막 인증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3, 4년 계속 그렇게 했었고 한때 대한민국의 논술 돌풍이 부를 때는 국어와 같이 최저를 맞추는데 영어를 맞춥시다 막 이랬었어. 간담회 때 몇 년마다. 그때는 국어가 최저 맞추기 괜찮았거든. 지금같이 이렇지 않았어. 그래서 어머님들 국어랑 영어 중에 최저 맞추고 탐구로 최저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러다 학종의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이주아 어학원은 내신 전문학원으로 옷을 한 번 또 갈아입었죠. 근데 지금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교과로. 그래서 또 한 번 수능 최저학원이라는 옷을 하나 더 입으려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완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3학년 1학기 내신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인근에 있는 3학년 1학기 내신은 우리가 완전 전문화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이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부분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이 혼자서 끝까지 가는데 구력이 굉장히 딸려요. 중간에 다리가 풀리고 힘이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독려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부터 어머님들도 정말로 정신무장하시고요. 수능 끝난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병이 나세요. 진짜로 아프세요. 그 정도로 기빨려요. 이 과정이 너무 힘이 들어서 같이 호흡을 해야 되니까 같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외롭지만 너무나도 성숙하고 근사한 그런 고3이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11월 기말고사 대비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월에 모의고사 볼 거면 모의고사 보고 나서 12월에 성적표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성적 분석, 지원 가능한 분석표 얘기할 거고 그리고 나서 1월과 2월에는 이주아는 수능 영어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내신 전문 학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 3월에 생기부 나오면 진단해서 학종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 진단표 같이 발송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어떤 1학기가 펼쳐지게 되겠죠. 자, 잠시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것 중에 예비 고3 커리큘럼이라는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간단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은 2가지 레벨이 있어요. 2등급 목표반과 1등급 목표반이 있습니다. 2등급은 80점이 넘으면 되고 1등급은 90점이 넘으면 되잖아요. 개강은 언제 하느냐? 기말고사가 끝난 바로 직후 크리스마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올해 딱 연말에 29일 날 고3 개강합니다. 그래서 개학까지 쭉 보게 되면은 총 8주라고 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주 동안에 예비 고3 특강, 수능 최저 특강 요게 이제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구산 캠퍼스 기준으로는 주 1회반이 편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6시에 와서 10시에 퇴실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건데 오자마자 이제 단어 테스트를 일단은 봅니다. 그리고 실전 수능 모의고사로 듣기부터 포함해서 실전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특화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질의응답을 받고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이제 녹아들어 있는 교재의 숫자도 많고 관리 코드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교재가 보이실 거예요.
단어장은 고3 평가원 기출 필수 어휘 3000단어집 2주와 자체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시험을 한 번을 보겠죠. 근데 한 번 갖고 택도 없다는 거 알고 있지. 만약에 통과 못하면 못 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지 않는 나머지 6일도 집에서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게 매일 단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담당 강사님한테 여러분이 매일 밤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야 돼요.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해서 자기가 카톡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과연 애가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 해요. 생각보다 다 하고요. 이거는 저도 좀 놀랐어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다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자정을 기준으로 하고, 안 하면 약간 병신 취급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하루 올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선생님이 좀 뭐 매를 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교재는 고3 평가원 기출 시범 얻기, 그리고 문법과 해석용의 이주화 문구점이라고 하는 구문 해석집이 있고요. 고등어법 3.0이라고 하는 자체 교재의 문법 추가 교재까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수업 및 관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써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항목을 보시면 3학년 1학기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에 최저를 맞추는 게 저희의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고3의 구성원들의 학교는 더 추릴 거예요. 소수 학교는 다 없앨 거고 고3이 되는 학생들은 더 추릴 겁니다. 그래서 메인 학교들 위주로 이제 고3반이 펼쳐질 건데, 그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 볼 기출문제들이 저희가 분석이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춰서 이 8주간의 프로그램이 같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맞으시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3학년 1학기 학교별 모의 내신이 있고, 3학년 1학기 내신 교재, 자체 교재가 있고, EBS 직접 연계 대비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올해 관건은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입시를 치르게 될 때는요, EBS의 지문이 직접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90%예요, 사실은.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3학년 1학기 때 내신은 EBS에서 낼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교재로 꽂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걸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고3 담당 선생님께서 이 적중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내신 기출도 그렇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셔서, 어제 오셨던 이제 경험을 하신 학부모님은 그래서 자료를 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남대성에 뭐 훌륭한 영어 선생님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시고 가셨어요. 요거를 만드느라고 지금 사실은 내신 기간 다음에 기말고사 개강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열심히 조교팀과 이제 교재 담당 팀들이 이 교재와 커리큘럼을 열심히 더 구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방학 때는 진짜 저희도 정색해가지고 최저 맞추는 거에 올인을 할 생각이에요. 으쌰으쌰 할 거고, 모의고사 성적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실수모, 성적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할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요 뒤에는 이제 선정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분석 얘기를 조금 하긴 할 건데, 공통된 얘기, 대입에 대한 얘기와 고3 커리큘럼 얘기를 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